제가 접대 돌가루를 섞어가지고 아트월을 만들거나 식탁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돌가루도나 또는 금속가루도 가능해. 메탈 소재 정도 금속가루도 녹슬지 않는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식탁 또는 아트월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그 약간 아주 작은 자갈과 틀린 것은 돌을 가루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시켰든지 결합을 시키는 게, 에폭시를 해도 하셔도 되는데 에폭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이 돌가루를 나무 톱밥을 좀 더 미세하게 갈아 가지고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하이그로시 형태로 만드셔도 되고, 그것은 뭐 어떤 돌가루와 돌판을 금속판하고 결합해서 그렇게 판으로 만들어서 아트월이나 일정 벽을 장식하는 어떤 그 실내 디자인에 쓸 수 있거나 식탁에나 쓸 수 있거나 또는 바닥에도 쓸 수 있습니다. 바닥 같은 데는 에폭시에다 돌가루를 섞어서 환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없던 거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에폭시로 할 수도 있고 시멘트와 결합할 수도 있어요. 시멘트하고도 결합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아트 시멘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로 이제 가서 건물 외벽을 장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콘크리트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냥 콘크리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그 시멘트를 일단 그 염색을 약간 싼 염료를 쓰면 싸게 나오고 비싼 염료를 쓰면 비싸게 나오고, 그래서 시멘트를 형형색색으로 만들고 그다음 거기다가 이런 돌가루나 금속가루, 그러니까 외부에 하면 금속가루가 좀 약하겠죠. 내부는 괜찮은데 내부에도 이렇게 이런 돌가루들, 형형색색의 돌가루들, 아름다운 진짜 돌가루들을 섞어 가지고 외국에 수입하는 게 낫겠죠. 섞어서 잡석도 상관없는 거예요. 돌가루를 섞어가지고 꼭 콘크리트 벽이라도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타일과도 섞어도 됩니다. 타일을 섞어서 돌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타일도 그렇게 아트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타일도 뭐 크기가 다 틀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바닥에다가도 가능하고요. 에폭시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에폭시와 결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본드 결합하셔서 만져서 상관없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에폭시도 본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서로 결합만 되면 되니까, 결합을 시켜주는 구조면 되니까 그건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나무 톱밥하고 결합하는 경우, 또는 이것을 시멘트하고 결합하는 경우, 또는 뭐 이렇게 에폭시하고 결합하는 경우, 이렇게 뭐든지 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런 제 방식의 좀 더 풍랑에 있어서 그림으로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상적이고 추상적인 것도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돌가루를 사용해서 하면은 일단 자연적인 질감이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다 반짝이도 넣을 수, 저도 이렇게 반짝이 넣거든요. 반짝이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짝이도 넣을 수 있고, 모래 같은 거를 좀 그렇죠, 염색을 해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연돌을 갈아서 쓰면은 그 색깔이 자연 질감이 나니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고보드에도 쓸 수 있어요. 석고보드에 쓸 수 있고, 합판에도 쓸 수 있고, 합판 MDF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문 같은 데 보통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단열재를 넣은 현관문,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베란다 샤시 같은 거, 아파트 같은 데도 베란다 샤시 나오잖아요. 그 샤시 부분에 내부에, 이게 금속이니까 차갑죠. 내부를 단열재를 채워가, 그 단열재의 종류가 뭐가 됐든 그런 형태의 샤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겉에 이제 베란다 창문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중 창문, 이렇게
어떤 하나의 창틀에 유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이렇게 다중 유리창, 다중 유리창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건물의 모든 그 벽에, 건물의 유리창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소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열에 도움이 되겠죠. 건축하는 데는 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단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열재를 일단 샤시 부분, 이렇게 샤시 부분 유리가 끼워지니까 샤시 부분이 겉에 테두리 같은 이런 데다 단열재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안도 제 기술 구조에 답니다. 그러면 창틀로 된 그 부분도 있잖아요. 창틀도 금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도 단열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열재를 넣은 샤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답니다. 방문도 그렇죠. 방문도 단열재 종류가 뭐가 됐든 단열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지붕 같은 거 올릴 때 나무 이렇게 하고 나서, 물론 나무일 수도 있고 이제 금속 골조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기와 지붕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저는 약간 단열을 하기 위해서 보통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약간 밑에 금속판을 하나 두고 거기다가 단열재를 하나 넣은 것을 추가로 넣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단열재를 넣으려고 하면 일단 금속판으로 하는 게 제일 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좋고, 나무 같은 건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좀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놓자니 깨질 수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을 해도 상관없어요.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깨지지 않다고 했다.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이스박스처럼 이렇게 스티로폼 안 넣더라도, 스티로폼 넣더라도 이제 그걸 밑에 깔아주는 거죠. 깔아주고 나서 위에 이렇게 지붕 얹을 때 기와장 같은 그런 지붕들이 있잖아요. 그걸 올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냥 올리시더라고요. 스티로폼 깔고. 그거는 단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겹이라도 한 겹 아니면 두 겹. 그러니까 스티로폼 한 겹을 이렇게 금속이나 또는 무슨 소재가 됐든 간에 나무판도 상관은 없습니다. 썩잖아요. 그래서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해서 썩지 않는 종류를 해가지고 거기 단열재 넣고 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폼을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지붕을 거기다 얹어준다라는 거죠. 보통 기아장, 요새 금속 지붕 같은 것이 기아장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딱 얹어주면은 보다 단열이 됩니다. 엄청 추울 것 같아서 공사하는 걸 봤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해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난로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난로 안에 찾아봐야 되겠는데, 없으면 새로 그리죠. 새로 그려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폭시에다 하셔도 되고요. 이게 식탁 같은 데는 돌을 가루로 만들어 갖고 에폭시를 섞어준다는, 또는 메탈 소재, 금속 부분을 섞어서 두께는 회사에서 잘 져줘요. 그걸로 이제 쓰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로 방바닥도 만들 수 있고 장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에폭시와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과 비닐 계통과 결합을 해서 하시는 거에다가 돌가루나 반짝이 섞어서, 반짝이도 섞을 수 있고, 각종 형형색색의 돌가루나 메탈 소재,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금속 소재, 오래 가도 이렇게 색이 변한다, 이런 건 좀 곤란하죠. 메탈 소재의 금속 가루를 섞어 가지고
밑에 바닥도 만들 수 있고, 장판식으로 밑에 에폭시 보통 까시잖아요. 그 에폭시에다가 그걸 넣어준다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하시면 에폭시 제품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금속가루나 이런 아니면 돌가루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훨씬 더 그냥 그 미니 자갈 넣는 게 아니고 돌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입자를 좀 더 작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도 좀 가루 형태는 좀 사이즈가 틀릴 수가 있겠죠. 조금씩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는 건 제 기술 고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트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것을 식탁으로 쓰든가 아니면 뭐 테이블 위에 놓든가, 테이블에 딱 그냥 사이즈 맞춰갖고 딱 놓으면은 그냥 테이블이 환상적으로 급받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테이블에 아예 그냥 가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트월 벽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에폭시 말고라도 다른 소재를 통해서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제가 지금 그 화목난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난로가 이렇게 있고, 화목난로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 동그란 형태를 띄는 게 제일 낫고요. 이 안을 이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 이 불길이 여기서 떼면은 이 안을 여러 겹으로 돼 있어. 두 겹이나 세 겹이나 네 겹, 여러 겹으로 돼 있어. 일반 그 우리나라에 보면 온돌, 옛날 온돌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돌도 이렇게 밑에가 연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열기가.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했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이렇게 열기가 몇 겹으로 해서 돌아가서 이 안에 축적이 되도록, 이 안은 서로 연결 구조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동그랗게 연결 구조 없이 그렸습니다만은 서로 연기가 들어가서, 이 연기가 들어가서 이 안을 전체를 회전해 주는 거예요. 회전해 주고 연통이 이유로 있어 연통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온돌 문화처럼 여기서 떼면 여러 겹으로 회전하면서 돌아가지고 오랫동안 열이 머물 수 있게끔 만든 이런 화목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걸 이제 사각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사각도 똑같은 원리로 안에서 이렇게 열기가 회전하면서 안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 화목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적은 연료로도 열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잘 떼집니다. 연통을 만드실 때 연통을 가공하기 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연통도 여러 겹으로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여러 겹으로 두께를 금속 두께를 여러 겹으로 만드시면 열이 축적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한 겹이 아니라 한 겹의 금속이 아니라 여러 겹의 금속으로 만든다는 거죠. 내부는 이게 서로 동그랗게, 여기는 그리 잘 표현이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열기가 들어가면 안으로 회전을 하도록 서로 연결 구조, 우리나라 온돌 문화처럼 연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이 이렇게 회전하게끔 해주면 되게 동그란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으로 만드셔도 그렇다라는 것. 그거는 이제 온돌 문화처럼 이렇게 열기가 계속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면, 그렇지 뭐 제가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게 디자인 조금만 변경시켜도 되잖아요. 어떤 원리 온돌 문화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화목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금속을 화목난로 만드는 재질이 어떤 금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금속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열을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연통도 두 겹 정도, 한 겹이나 두 겹 정도, 가공하기가 좀 힘드니까 가공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자를 때 힘들겠죠. 연통 부분을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연통 부분은 약간 화재 염려가 좀 있어요. 화재 염려가 좀 있을 수, 너무 열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화재 염려가 없는, 그러니까 약간 이 화목난로가 붙어 있는 바로 이 부분만 두 겹이나 세 겹 정도 이렇게 해서 어린애들 화상 입지 않게 철망 같은 거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겹이나 그 부분만 이렇게 해주면은 천장에 딱 또 벽이나 뚫고 가더라도 그 부분 열이 축적돼서 화재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높이로만 두 겹에 세 겹 정도의 두꺼운 연통으로
가공에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따로 팔아서 연결만 하면 되니까 연기가 새지 않도록 대신 뭐 실리콘, 고열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내열 실리콘 같은 거로 밀봉을 잘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제 기술 부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